3. 실전처럼 훈련하라.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리고 열린 자세. 지난 제 2편의 글에서 저는 1차 시험은 통과용이고 2차 시험이 관건이다 라는 주제로 스마트한 시험 준비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은 여러분의 노력이 실질적인 합격 점수로 이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실전 훈련 방법론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몇 차례 밝혔듯 행정사 시험은 결코 만만한 자격 시험이 아니기에 철저한 준비와 함께 꾸준한 훈련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높은 벽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최고의 맹장 조지 패튼 장군이 훈련 때처럼만 싸워라 라고 말한 퉁명스러운 명언처럼 평상시의 훈련을 실전같이 해두면 실제 시험에서도 능히 좋은 성과를 거두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반복된 실전 모의고사의 중요성 또는 필요성. 실전 모의고사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 도구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풀고 점수를 얻는 행위를 넘어서 시험 당일에 가장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연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험생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또 실제 시험장에서 겪게 될 긴장감과 압박감을 시뮬레이션 하듯이 경험하여 이에 대한 내성과 극복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집에서 홀로 학습하거나 인터넷 강의만을 몰입하여 수강하고 나름의 시간 통제 하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실제 시험장의 조건과 동떨어진 나만의 고집스러운 방법을 지속한다면 자칫 잘못된 습관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험장에 비좁고 불편한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책걸상이 아니라 집안에서의 넓고 쾌적한 책상과 등받이의 의자에 기댄 채 나만의 방법론에 의존해서 느긋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을 반복하는 게 바로 그러한 우입니다. 특히 방구석 여포라는 그런 불명예처럼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고립된 학습을 지속하다 보면 답을 찾는 과정에서 미로만을 헤매고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상황을 되풀이하게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처럼 나 홀로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프라인 학원이나 또는 스터디 모임, 온라인 모임 같은 것을 활용해서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서 모의고사를 자주 또는 규칙적,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채점 이후의 풀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그중 한 사람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다 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게 되면 나 자신이 갖고 있던 상대적인 강점과 또는 취약점을 객관적으로 가늠해서 이를 통해 개선의 발판을 얻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2025년 9월 27일에 최종
행정사 시험의 상황을 최대한 흡사하게 재현된 환경에서 가능한 많은 모의고사 훈련을 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 나와 경쟁하는 다른 수험생들과의 객관적 비교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훈련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이러한 실전적 상황에 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없다면 실제 시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태나 상황 또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홀로 당황하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버려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합격권 점수로 제대로 발휘해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철저한 기출문제 공략의 중요성. 기출문제 풀이 역시 시험 과정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출문제는 과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들이므로 시험의 출제 경향과 문제의 유형을 익히는데 매우 효과적인 자료입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풀 때 항상 가볍게 산책하듯이 편안하게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기출문제 풀이 역시 마치 실제 시험처럼 엄중하고 엄격한 자세를 견지해서 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채점한 후에는 반드시 오답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진단과 자기 보완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1차 객관식 시험이든 2차 주관식 시험이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다양하면서도 결국에는 일정한 유형으로 수렴되는 문제 패턴, 문형을 알아채고 그 대응력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지문이 길고 복잡해 보여도 출제자들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긴 내용의 장문 문제일수록 다른 경쟁자들보다 빠르게 핵심적 키워드나 본질적 질문의 요체를 파악 접근하는 능력에 자연스럽게 몸에 갖춰지게 됩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여전히 그 긴 지문 안에 허덕이고 의미 파악에 시간을 보내며 소모하고 있을 때 기출문제 풀이에 숙달된 나 또는 어떤 이들은 이미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는 답안 작성하고 문제 푼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2차 주관식 기출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모범 답안이라고 나온 것들이 항상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범 답안으로 같이 나온 것들을 신성시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험생들이나 강사들과 같이 기출문제 등을 풀이할 때 모범 답안으로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혹시 다소 다른 시각의 답안이나 또는 그 플랜 B 또는 다른 유형의 첨삭이 제시되면 이것도 한번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자 라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천하 최고의 무공이라던 비공 규화 보전을 갖고 있던 동방불패나 악마와 타협해서 절대지성을 갈구했던 파우스트조차도 결국 마지막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영원한 삶과 영원한 승리를 구축하지 못한 채 아집과 독선으로 파멸에 이르고 말았다는 비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특정한 법조문이 그냥 베껴서 복붙으로 반복되는 그런 식의 단순 암기형의 문제 출제는 이제 정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과거의 유산 전설 속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논술형, 특히 사례형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 이제 유일무구한 모범 답안,
절대해법, 완전 무결한 체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해답과 만약 좀 전혀 다른 생소한 해법을 접하게 되면 이를 구태여 폄훼하거나 배관시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새로운 해법이 가진 독특한 시각의 요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수험 생활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엉뚱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스러운 예시 답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나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내가 강점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나의 논리를 더욱 견고하게 갖고 나가는 계기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피드백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는 자신의 결점이나 또는 상대적인 강점을 파악하게 되고 때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열린 자세, 다양한 외부 자극의 유용성. 수험생들은 종종 혼자서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나 피드백 받는 걸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립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 초기 단계부터 기출문제나 모의고사에 대한 객관적 피드백이 없이 외부와 단절된 채 나만의 자신만의 방식으로만 공부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느새 자신이 최적의 항로를 이탈해서 목표 지점과는 너무 큰 각도로 벗어난 어떤 외딴 곳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을 상당히 뒤늦게서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이 산 아닌가벼 라고 푸념하고 하산을 서두르고 있을 때 이미 저 건너 산에서 다른 많은 경쟁자들은 올바른 정상 항로, 정상 궤도, 정상 산 행로를 거쳐 다른 산으로 산마루를 넘어가고 있는 걸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체념하고 탄식해봤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좌절감과 함께 과거에 쓸데없는 곳에서 소중한 시간만 허비했다라고 하는 고통만 남을 뿐입니다. 행정사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점, 즉 수천 또는 수만의 경쟁 수험자들과 겨뤄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인원, 예컨대 일반 행정사는 250명,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50명이라고 하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 생존해야만 하는 것이 이 상대평가의 본질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 시험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경쟁적 상태와 상대적 우열 관계를 항상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내가 선두를 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홀로 외떨어져서 뒤처지지 않도록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석학죽 하나로 꼽히는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에서 아주 유명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스스로는 사회 생태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소셜 이컬러지스트. 그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다수들은 그 첫 번째 임무로 자신이 놓여있는 경쟁 환경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놓여있는 그 경쟁의 상황, 그 경쟁의 속성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고 이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항상 이노베이션, 혁신하는 자만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기업가 정신. 이 말은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 적용해 본다면 혼자 최대한 공부에 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점은 다른 경쟁 수험생들과 적절하게 교류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서의 정보 교류나 자료 공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이지 행정사와 같은 아주 중요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수험생들이 제공하거나 또는 내가 올리는 그런 의견들을 활발히 서로 개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기발한 사고방식을 수용하고 접수해서 훌륭한 수험생의 자세와 위기대처법을 계속 배워나가면서 스스로를 절차 탁마하듯이 가꿔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쟁자이자 그들은 동료이므로 그들 수험생들로부터 받는 각양각색의 자극에 우리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실전을 대비한 훌륭한 단련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은 단거리 기록 경쟁의 순발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수많은 경쟁자와의 순위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길고 긴 장기 레이스의 지구력 승부처입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고독하게 은둔하면서 외부와 단절한 채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내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적절하게 외부와 교류하면서 때로는 정보 얻고 또는 정서적 지지도 받으면서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이 짧지 않은 수험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혼. 훈련에서 땀 많이 흘리면 정작 전장에서는 피를 흘릴 일이 없다 라는 미국 해병대의 유명한 모토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모토 격언을 우리 상황에 빗대어 본다면 저는 훈련에 땀을 흘리면 실전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세 가지 핵심적인 훈련 방법,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의 반복 체험, 깊이 있는 기출 문제에 대한 천착과 분석, 그리고 열린 자세로서 다양한 외부 자극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합격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부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다가오는 시험에서 후회 없이 실력을 발휘하시고 당당하게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